쏜살같이 가는 시간이 벌써 5월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짙어진 녹음이 이제는 봄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게 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는 뜻인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옥포초등학교 환경 수업이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합니다.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과 진지한 모습 속에서 순수함을 보았고, 저는 그 순수함 속에다가 꿈이라는 그림을 그려넣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4번의 수업 시간에 조금씩이지만 아이들이 가져야 할 꿈의 씨앗을 틔워보려 합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메말랐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를 이미 눈치채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아득함마저 느꼈더랬습니다. 이만큼 살아온 나도 아직 꿈이 있는데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81번째 여경의 문화산책 시작합니다. 태진아가 부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지닐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느끼지 못하며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자, 경쾌한 노래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산림문학회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산림문학회와 인연을 맺고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는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친구 출판 기념식에 갔다가 우연히 산림문학회 상임이사님을 만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숲해설가라는 말에 자격이 된다고 그 자리에서 가입을 권유받았더랬습니다. 나무를 사랑하고 숲을 아끼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문학으로 함께하는 산림문학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숲에 나무가 보기 좋게 어울려 살듯 우리 문학회도 그렇게 함께 합니다. 가끔은 글꼬투리 잡는 사람으로 어수선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금방 안정을 찾곤 하는 모습이 꼭 숲을 닮았습니다. 그런 산림문학회 작가님들의 시를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산림문학회 2024년 봄호 53집에 실린 시들입니다. 자, 첫 번째 시를 소개합니다. 권다롱 시인의 춘설 소개합니다. 춘설, 권다롱. 내가 사는 골짜기에는 봄이 와도 뒤늦은 눈이 희끗희끗 흩날린다. 시세 많은 꽃샘 추위가 온 세상에 몰려와도 산비탈 고로쇠나무 꼭대기엔 물이 오른다. 소리가 더 맑아진 철새들이 흩날리는 봄눈처럼 외진 마을을 지나간다. 저산 숲을 이룬 나무들이 아지랑이처럼 살아 움직이면 봄눈 녹은 나뭇가지마다 파란 생명이 돋아날 것이다. 네, 권다롱 시인님은 75년도에 시임상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한국시인협회 이사이시도 하며 시집 달빛 아래 잠들다, 꿈꾸는 물, 낮달과 낮과 푸른 산등성이 외에 다수의 작품집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9회 녹색문학상과 제13회 모골문학상, 편원문학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경력이 꽤 되시고 깊이가 있는 시를 쓰시는 권다롱 시인님이십니다. 사실 시골에 살다 보면 이런 춘설 이 시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그런 사냐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지요. 세상 밖에는 봄이 왔다고 하는데 뒤늦게 눈이 내려서 희끗희끗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또 느닷없이 꽃샘 추위가 몰려와서 산빛 아래 잔잔한 얼음도 얼게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얼음도 얼게 했지만 봄은 고로쇠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게 봄이지요. 자, 그렇게 춘설이 내린 사냐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는 김인숙 시인의 전나무숲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나무숲, 김인숙. 전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조회 시간에 줄 서 있는 어린 학생들 같습니다. 푸릇한 것이 참으로 착해 보입니다. 초록들의 고국인 양 한겨울의 초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푸른 물결 일렁이는 호수 같기도 하고 그 밑을 짐작할 수 없는 푸른 물속 같기도 합니다. 저렇게 키가 크니 그 속은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면 공중의 투명으로 불리는 바람에도 다양한 색깔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저 푸른 바람엔 귀하기로 소문난 피톤치드가 가득할 것입니다. 산속을 걸어 내려온 숲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숲이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사이와 사이들은 모두 사람이 가르친 일입니다. 그러니 한결같다는 말, 그 말이 칠벗겨지고 구겨졌다면 전나무 숲에 와서 반듯하게 고쳐갈 일입니다. 김인숙 시인님은 21년도 현대시학 시부분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2017년 시화세계 평론으로 또 등단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이시고 시집도 여러 권 내셨네요. 먼 훗날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 외에 다른 시집도 있다고 합니다. 제5회 한국문학비평학회에서 학술상을 받으셨고 제9회 개간문예 문학상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여주듯이 숲은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주 소중한 치료제이자 마음의 안식을 평안하게 돋아주는 그런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저렇게 크고 깊으니 그 속은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하는 나무의 그런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깊이를 이야기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멀리서 바라보면 일렁이는 호수 같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맞죠?
산 위에서 올라가서 아래에 펼쳐진 숲을 보면 진짜 포근하고 따뜻하게 보일 때가 저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말에 칠 벗겨지고 구겨졌다면 전나무 숲에 와서 반듯하게 고쳐갈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참 여운이 길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이 고단할 때 숲에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다 다독이고 위로받고 간다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김인숙 시인님의 시에 이어서 김정화 시인님의 시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잿빛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잿빛, 김정화.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아빠는 맥골 논밭을 일구며 제걸음을 내곤 했다. 제걸음은 흙을 북돋우고 우리를 먹여 살린다. 어른이 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살던 맷골 마을을 떠나서 대구 한복판에 산다. 아파트란 잿빛집 아닐까? 살리지 않고 죽은 빛깔인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아빠 곁에서 딱히 나무를 심자는 생각은 안 하더라도 나무가 늘 우리를 둘러쌌다. 어른이 된 나는 아파트 바깥 마루에 꽃그릇 놓지만 나무 심을 땅은 없고 잿빛 같은 하루이다. 고향 생각을 하면서 도시에 사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신 것 같네요. 우리 김정화 시인님은 문장 21로 등단하셨고 마중문학에서도 수필로도 등단하셨네요.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이시고 시집 꽃의 실험, 그 다음에 자연 에세이 풀꽃나무하고 놀던 날 이런 아름다운 책들을 작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장윤정의 사랑 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사랑 참 힘드네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파서 시린 가슴 애써 달래도 사랑 참 힘드네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든
참 힘드네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주 시인님의 시간 밖 낯선 시간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혀있던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너는 나의 폐허였다. 부서진 나뭇잎에는 사라져간 뒷모습이 남아있다. 떠나간 손이 쥐어준 밀서. 타협할 수도 없었던 완강한 몸짓으로 돌아가야만 기다릴 수 있다는 너의 조용한 고백. 마르면서 자라나는 눈물은 능금을 먹은 자의 원재같이 숨어있다. 짐승의 울음소리로 자라나고 들찔레의 매운 향기로 가시가 되어 자랐다. 가까이 있던 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너의 간절함은 나의 절실이기도 했는데 나는 문득 네가 부서지기 전 부고를 내고 싶어졌다. 시간 밖 낯선 시간이라는 제목이 참 시선을 끕니다. 김혜주 시인님은 2019년도에 개간 시와 편견으로 등단하셨고 샘터 문학의 수필로도 등단하셨네요. 그 다음에 개간 시의 징후의 편집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이시고 시집 내게 말을 걸었다라는 시집을 또 내시기도 하셨네요. 다음 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정막의 두께라고 하는 김혜천 시인님의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막의 두께, 김혜천. 무한을 꿈꾸며 서 있는 나무. 공간은 입체적이다. 어디로든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 유한의 절박함으로 이어지는 하루하루. 가지마다 초록을 매단다. 낙뢰가 살을 찢어도 제 몸에 진액을 바르며 키만큼의 뿌리를 내려다본다. 정막은 나의 벗, 오래된 향기. 견뎌낸 시간만큼 단단해진 근육. 겹겹이 서고를 이룬 바위처럼 태고로부터 흘러든 정막 속에서 주름과 주름이 만나 이룬 지층은 무늬로 남긴 족적이다. 나부끼던 녹색 사유가 멀리 파동을 밀어보낸다. 네, 참 좋습니다. 정막의 두께. 김혜천 시인님은 2015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다도 인문학 강사이시기도 하시네요. 산림문학회 회원이시고 시집 첫 문장을 비문으로 적는다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정막의 두께라고는 제목이지만 내용은 보면 가만히 서 있는 나무가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키를 키우면서 키 높이만큼 뿌리도 뻗으면서 그렇게 상처가 있으면 제목에 진액을 바르며 살아온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빗대어서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시 다시 잘 감상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는 산림청 현직에 계시거나 퇴임하신 분들 그리고 숲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하시는 문인들로 구성된 문학회인데요. 그래서인지 시 속에는 늘 산과 숲과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시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나누는 감성 또한 남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 분 또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안민옥 시인의 시 숲이 쓰는 시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숲이 쓰는 시, 남민옥. 숲에서 읽는 시는 왜 다 설레일까? 달콤할까? 맛있을까? 산길에 놓인 의자에는 개미도 벌레들도 앉아 걷다가 쉬고 싶을 때쯤 슬며시 그 틈을 비집고 앉아 시를 하나 골라 읽는다. 나무와 꽃과 산새들이 촘촘히 써놓은 시. 즐겁고 생생하고 담대한 여유. 나도 자연이 되기 위해
발끝부터 푸르게 단장하고 한편의 시가 된다. 태초부터 푸름에 순응한 듯 숲과 닮은 빛깔이 된다. 네, 남민옥 시인님은 93년도 문예사조로 등단하셨네요. 한국문인협회 문학치유위원이시기도 하고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집 바람에게 길을 묻다, 토마토 그 붉은 시간, 이런 시집들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렇죠. 숲속에 앉으면 다양한 생각들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시를 마음으로도 쓰고 눈으로도 쓰고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 숲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분간도 어려운 시기에 무성한 숲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소리 없이 적응하는 계절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우거짐 녹음 속으로 드나드는 산새들의 몸짓도 심신이 지친 어느 날에는 무료함을 느끼게 하고 또 어느 날엔 아득하게 사라진 다시 볼 수 없는 그 어떤 그리움을 가슴속에 되살아나게 합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훈아 고향이 좋아, 진성 못난 놈 연속해서 듣습니다. 다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하는 말이야. 타양은 시려 고향이 더 좋아. 다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님 생각 고향 생각 소리치에 하는 말이야. 타양은 시려 고향이 더 좋아.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린 뻗고 잘 자니
났다고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도 하기 이르니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린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귀에 경리 끼냐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린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부모 통곡 들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귀에 경리 끼냐 못난 놈.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서서히 청보리가 익어갑니다. 청보리밭 위로 날던 종달새도 숲으로 숨고 여름을 재촉하는 습한 바람만 가슴을 후리고 지나갑니다. 아직 가슴에 남은 답답함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기다림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소식 없음을 가슴 아파하며 무심하게 비켜가는 세월을 원망도 해봅니다. 자, 오늘 산림문학회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그런 마음을 달래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민수호 시인의 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민수호 1916.77m 올라온 등산객들 수천 수만 명을 맞이했을 텐데도 싫은 표현 내색 없이 눈, 발 마주치자마자 머리 닿은 구름으로 지친 육신을 천왕이 쓰다듬어준다. 산은 힘이고 힘은 용기야 묵직하게 말해준다. 저장해둔 국립 1호 지리산 냄새 공기를 겸손 섞어 나눠주며 땀 냄새 같은 만족함을 마음껏 퍼주더라. 네, 지리산 천왕봉에 대해서 지리산에 대해서 그리고 천왕봉에 올랐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쓰신 시 같습니다. 민수호 시인은 2012년 청옥문학으로 등단하셨고 한국문인협회 산천지부장이시면서 사단법인 산청함양 사건 희생사 유족회 이사장도 하셨고 시집 지리산 메아리의 여러 권을 발표를 하셨네요. 저도 지리산 천왕봉회를 둥산리를 거쳐서 법계사 그리고 천왕봉까지 올랐다가
대원사 계곡으로 하산을 했던 아주 지루한 산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짧게 올랐다가 가장 길게 내려온 코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참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을 때 그 말 못할 충만함, 기분 좋음, 그런 것들을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산은 힘이고 힘은 용기야 라고 하니 묵직하게 말을 해주는 그런 기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다음 시 또 하나 봅니다. 박수성 시인의 위대한 산하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산하 박수성. 산마루에서 하늘 끝까지 멀고 넓은 세상 아스라이. 구름 가득해서 어둡던 날, 비바람 눈보라 거칠던 날, 햇살 부서지게 푸르던 날, 잡을 수 없는 시간 강물 따라 흘러가고 자아의식과 첫 키스, 성장의 아픔과 기쁨, 기억은 섬처럼 남아있다. 산을 찾아들고 닮아가며 겸손과 의지로 살아갔던 순교자와 유배자, 독립군과 혁명가들, 고난의 길은 꽃길이 되고 쇠말뚝에 잠시 신음했던 으뜸바의 밝은 기운 소리며 우뚝 솟아오르니 구비구비 은빛 강물 지평 너머 산 그림에 어우렁더우렁 춤추며 간다. 박수성 시인님은 그 우리 산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수목화를 그리듯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박수성 시인님은 월간 문학공간으로 등단하셨고 대한민국 치의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그 다음 대외 협력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네요. 시집으로는 평산의 산, 들, 강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다른 분의 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꽃두꺼비라고 하는 시, 신원철 시인님의 시입니다. 꽃두꺼비, 신원철. 화기장터에서 지리산 한쪽 쌍계사까지 섬진강 거슬러 오르며 만기한 벚꽃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자 나무 데크도 깔고 큼직한 복두꺼비 3마리까지 강바닥에 앉혀 놓았네. 얼마나 때를 지어 어기적대며 기어다녔길래 동네 전설이 이토록 무성한가.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진로소주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한 잔씩 툭툭 털어넣으면 고팠던 젊은 속이 짜르르해졌건만 오늘 다시 보니 저 두꺼비 큰 입에서 무장무장 꽃을 토해내고 화사한 면사포 아래 흰머리 듬성한 안에 새새끼처럼 웃고 있네. 참 좋습니다. 그렇죠. 두꺼비 하면 진로소주 생각나죠. 그걸 툭툭 한 잔씩 먹으면서 참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화개장터에 제가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 장터 아래서 그냥 뱅뱅 돌다가 온 기억만 있어서 거기에 뭐 복두꺼비 3마리가 강가에 만들어 놓았는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철 시님의 시를 보면서 그런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한번 제가 기회가 돼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도 먹어봅니다. 신원철 시님은 2003년 미네르바로 등단하셨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이십니다. 시집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 동양하숙, 닥터 존슨 뭐 이런 다양한 발표를 하셨네요. 자, 여기서 우리 또 한번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가 부릅니다. 신발끈. 하늘 있을까 달이 없는 하늘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인생길에 신발끈 굴려 주저앉아도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바람 없는 들판 있을까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인생길에 신발끈 굴려 주저앉아도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인생길에 신발끈 굴려 주저앉아도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지금 여러분은 98.95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회원들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국희 시인의 꽃샘바람 읽어드립니다. 꽃샘바람 안국희 마지막 한 호흡을 뱉었다 삼켰다 쉬 끊어지지 않는 시샘에 질긴 목숨줄에 봄은 헛걸음하기를 수차례 투기의 절정에서 경칩과 우수는 용케 견뎌내고 사약받는 폐비의 몸부림 같은 바람 거칠면 거칠수록 훈풍은 꽃가마 타고 입궁하리. 안국희 시인님의 꽃샘바람, 그렇죠. 꽃샘바람이 시샘하는 그런 모습을 멋지게 표현하셨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꽃샘바람 때문에 봄이 왔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계절은 겨울인 듯 할 때도 있었고요. 또 막상 성급하게 꽃을 피웠다가 이 꽃샘바람에 잔뜩 움츠러들어서 꽃인지 아니면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우울해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거칠면 거칠수록 훈풍은 꽃가마 타고 입궁하리라는 이 표현, 참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기분 좋습니다. 안국희 시인님은 2019년에 산림문학으로 등단하셨네요. 산림문학회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윤종대 시님의 겨울산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산, 윤종대. 덮고 있는 흰
호청 아래 얼어붙은 피부, 바람에 맨살이 드러나 터지고 있다. 모골이 송연한 어린 것들이 버티고선 그 자리가 꿈이 자라는 곳이다. 시련을 받아 단단해지고 있다. 내 어린 시절을 닮아 이제는 포근하게 느껴지는 눈 덮인 산. 호청 한 자락 스며들어 나도 그 품에 안기고 싶지만 이제는 산이 나를 거부한다. 돌아보니 걸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다시금 언젠가는 가리라 순백의 세계로. 윤종대 시님의 겨울산. 하얗게 눈 덮인 그런 모습을 흰 호청을 덮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참 멋지게 살려내셨습니다. 시의 맛이 이런 데서 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윤종대 시님은 1993년도 월간 현대시로 등단하셨고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이십니다. 시집으로는 소금은 바다로 가고 싶다 외 다슈가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인님이십니다. 이제는 겨울산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금년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 그런 겨울산의 모습을 미리 조급하게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지나간 겨울산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겨울산도 겨울산 나름대로 참 따뜻한 부분이 있어서 그 품에 들면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다 지우고 용기와 힘과 기분 좋은 희망을 안고 오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산에를 갑니다. 가까운 산이든 먼 산이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그렇게 산에를 가서 일주일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다양한 생각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희망과 꿈과 또 가야 될 길을 또 정리하고 오기도 합니다. 겨울산에 이어서 다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비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윤준경 시인님의 시입니다. 비밀의 사랑, 윤준경. 나만 아는 일이지. 산과 물의 사랑은. 산은 물을 뿜지만 물은 떠나야만 하지. 철쭉이 붉은 동산 아래서 울며 떠나는 물의 소리를 나는 듣지. 깊은 가슴에 숲의 씨를 품고 물을 기다리는 산. 내가 그대를 기다리던 그때처럼 그건 나만 아는 일. 오래 숨겨주고 싶은 비밀의 사랑. 윤준경 시인님은 한백문학의 시 부분으로 등단하셨네요.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이시고 공간신앙독회 상임 시인님이십니다. 시집으로는 새 습성이 있네요. 그렇죠. 산에 가면 어느 산이든지 다 물이 있습니다. 그 산과 물의 그런 오묘한 관계를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를 때 물소리를 들으면 괜히 힘이 나지요. 저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산을 오르는 그런 기분, 또 내리는 그런 기분, 그런 사랑, 오래 좀 숨겨주고 싶은 그런 산과 물의 비밀의 사랑 잘 감상했습니다. 하나 더 시를 보겠습니다. 이근배 시인님의 군월산 고사목에 부처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월산 고사목에 부처 이근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본능의 촉으로 낙하지점을 향해 몇 번인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돌밭 옆 한 줌 흑살에 절묘하게 착지한 천연 하종갱신에 성공한 솔씨 한 톨. 아차했으면 색즉시공 공즉시생의 의미조차 묻힐 뻔한 사연은 우리네 출생 비밀도 매한 가지라 그것을 운명이라 정의한다. 북풍한설에 고스란히 노출된 벼랑 끝에서 360날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온몸으로 부대끼고 사는 생명 있는 것들의 동병상련.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는 굳은 결기를 부처님 사리같이 나이대에 차곡차곡 모아 예쁘장한 목조주택의 대들보를 꿈꾸는 말없는 노목. 다시 살아갈 저승을 꿈꾸고 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져갈 뿐이라고 하던가. 백년송이 잠든 군월산 내 해가 저문다. 나무의 임종을 보고 내려오는 길인데도 슬프지 않다. 육필로 쓴 인문학 책 한 권 떼고 오는 기분이다. 이근배 시님은 전 산림조합 중앙에 근무하셨고요.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이사하시고 또 전 한국농촌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네요. 시집으로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 다음에 시화집으로 숲 시가 되다 숲이 아름다워 살고 싶은 마을 50선 등이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가는 삶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씨앗이 잎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을까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고 삶의 기반을 잡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사이사이의 그런 아픔들이 나무와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가면서 씨앗을 맺혀서 바람에 혹은 짐승의 몸에 혹은 사람들의 힘으로 그 씨앗을 멀리 멀리 퍼뜨려서 자기 자손들을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인간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근배 시님의 시 고사목에 붙여 이 시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쯤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배아연이 부른 조약돌 사랑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은 내용으로 우리 산림문학회 회원들의 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